안녕하세요. 요즘 한국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장이 규제 때문에 꽁꽁 얼어붙었다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규제의 틈새에서 아주 이상하고 뜨거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피스텔 시장인데요. 오늘 이 현상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과연 규제가 만들어낸 허점일까요? 아니면 시장의 새로운 구원투수일까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아니, 아파트 시장은 이렇게까지 꽁꽁 묶어놓고 있는데 도대체 왜 갑자기 오피스텔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오피스텔의 부상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형님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시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 두 시장의 엇갈린 운명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정부가 6.27 대책부터 시작해서 최근 10.15 대책까지 정말 쉴 틈 없이 강력한 규제들을 쏟아냈습니다. 아파트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고 본 거죠. 특히 이 10.15 대책은 시장의 숨통을 확 조이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마치 풍선의 한쪽을 꾹 눌러버리는 것 같은 효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요. 서울 같은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ATV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40%로 뚝 떨어집니다. 총 대출액도 6억 원을 넘을 수가 없고요. 심지어 사고 나서 2년은 무조건 거기서 살아야 한다는 의무까지 생겼어요. 사실상 대출받아서 집 사는 길을 거의 더 막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모든 까다로운 규제를 그냥 싹 다 피해갈 수 있는 골든 티켓 같은 게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피스텔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등판합니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정말 재밌는 존재예요. 서류상으로는 업무시설인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쓰이는 준주택으로 분류되거든요. 바로 이 주택이 아니다라는 점, 이 사소해 보이는 법적 지위 하나가 모든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열쇠가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확 느껴지실 겁니다. 아파트 LTV가 40%에 꽁꽁 묶여있는 동안 오피스텔은 LTV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총액 한도 없어요. 2년 실거주 의무? 그것도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죠. 전문가들이 이걸 보고 전형적인 풍선 효과라고 말하는 겁니다. 풍선의 한쪽을 세게 누르면 어떻게 되죠?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잖아요. 아파트 시장에 가해진 강력한 압력이 돈과 수요를 다른 곳으로 밀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터져나온 곳이 바로 오피스텔이었던 거죠. 자,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런 규제상의 이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장의 공급과 수요 상황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냅니다. 우선 공급부터 한번 볼게요. 불과 몇 년 전엔 2019년만 해도 시장에 신규 오피스텔이 무려 11만 6천 실이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때가 공급의 정점이었죠. 그런데 작년엔 어땠을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고작 1만 5천 실까지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절벽으로 곤두박질 친 거죠. 전문가들이 괜히 공급 절벽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공급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정작 오피스텔의 주수요층인 1, 2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67%를 차지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지어지는 집은 없는 완벽한 불균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월세는 오르고 임대 수익률은 쭉쭉 올라가는 거죠. 수도권 평균 수익률이 5%를 넘어섰고 서울은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 눈에는 오피스텔이 그냥 매력적인 수준이 아니라 거의 유일한 대안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금 조달에 있어서 이 규제 팀을 더 영리하게 파고드는 선수들의 전략이 숨어 있거든요. 그 비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은행에 가서 나 이 집 사서 살 거예요 라고 하지 않고 나 이걸로 임대 사업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개인 대출은 DSR이라고 해서 내 소득에 묶이고 방공제 같은 걸로 대출금이 깎이는데 사업자 대출로 접근하면 이런 제약에서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를 시세의 80%까지 말 그대로 최대치로 쭉 끌어올릴 수 있는 마법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그냥 서류상의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가련동 같은 실제 시장의 매물을 보면 금매, 전세,
월세할 것 없이 아주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진짜로 이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규제라는 빈틈, 공급 부족, 그리고 엄청난 수요. 이 세 가지가 만나서 그야말로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아파트를 꽉 막아놨더니 오피스텔로 돈이 몰렸습니다. 둘째, 대출이 80%까지 나온다. 이건 뭐 거의 치트키 수준이죠. 셋째, 공급은 없는데 살 사람은 넘쳐나는 수급 불균형. 그리고 넷째, 2025년 말까지 소형 오피스텔에 주어지는 한시적인 세금 혜택까지. 이 모든 조건이 오피스텔 시장에 불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의 오피스텔 열풍,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그냥 규제가 만들어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거품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1인 가구 시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오피스텔이 드디어 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한국 도시 주거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